83회부터 가장 최근인 134회까지 이런 이제 무선 관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의 이제 송수신기인데요. 이런 이제 시스템에다 놓고 지금까지 출제됐던 무선 관련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이해도 되게 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 문제 간에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 판별하시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슈퍼 헤테로다인 시스템에서 요 아래쪽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이제 송신 부분이 되겠죠. 이제 요걸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누면은 TX라고 하고요. 송신 부분, 트랜스미터죠. 그리고 요 위쪽 부분, 요 위쪽 부분을 합쳐가지고 RX, 수신단이라고 합니다. 리시버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TX와 RS를 합쳐가지고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 시스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송수신에 모두 관여하는 부분, 이 부분이 PLL 부분이 되겠죠. 페이지 락드 룹에서 이제 주파수, 국부 주파수, 로컬 주파수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로컬 주파수를 만드는 부분이고, 여기 듀플렉서부터 이 안테나 부분, 이 부분을 통틀어서 이제 프론트 엔드 단이라고 합니다. 이걸 프론트 엔드 단이라고 하면은, 수신단에서 봤을 때는 가장 처음 단이기 때문에 프론트, 그리고 송신단을 봤을 때는 가장 끝부분이기 때문에 엔드단,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프론트 엔드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출제됐던 무선 관련, 단말기 있는 쪽 관련 문제를 보면은, 송신단에서 이제 믹서죠. 믹서를 거쳐서 이제 밴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믹서, 밴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죠. 송신 앰프,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터인데 요즘엔 거의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터 부분 거쳐서 이제 듀플렉서, 송수신 신호를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그 다음에 안테나, 그리고 수신단으로 봤을 때는 이제 LNA죠.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 얘는 제가 이미지 프리퀀시라고 예전에 108회 출제했던 거 관련해서 적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밴드 패스 필터의 가장 큰 역할이 이미지 프리퀀시, 영상 주파수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밴드 패스 필터지만 이미지 프리퀀시라고 따로 예전 나왔던 문제를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서죠. 믹서, 다시 밴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믹서, 이렇게 거쳐서 가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문제별로 분석을 하면요. PLL 부분에서는, 로컬 부분에서는 108의 PLL, 그 다음에 PLL이 뭐냐 하는 걸 물어봤었죠. 그 다음에 86회는 이제 페이지 노이즈가 뭐냐. 그리고 114회에서는 PLL의 구성도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8회는 이제 밴드 패스 필터에 물어봤죠. 밴드 패스 필터의 파라미터가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소 필터와 보 필터가 뭐냐. 그리고 RF 필터의 구현 방식과 주요 파라미터 123회, 그리고 노치 필터가 뭐냐 하는 걸 129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파워 앰플리파이어 관련해서는 이제 P1dB 90회, 그 다음에 스퓨리어스 96회, PAPR 89회, ACPR, 그리고 파워 앰플의 전력 효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110회, 그 다음에 스퓨리어스의 발생 원인, 측정 방법, 억제 방안을 125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물어봤던 게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OFDMA, SCFDMA, PAPR 설명과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난이도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송선로 같은 경우에는 듀플렉스 안테나 사이에 이제 전송선로, 전자파의 종류, T앰프가 존재하는 전송선로의 세 가지를 110회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도파간, 도입 목적, 그리고 정합 방법을 125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 안테나 부분이죠. 이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가 프린징 이펙트가 어떤 거냐. 그리고 안테나의 3요소 123회, 3D 빔포밍 123회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섹터 안테나, 야기 안테나, 옴니 안테나, 패치 안테나가 어떤 거냐. 그리고 마이크로파의 특징과 안테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안테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LNA 부분으로 가면 이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단 증폭기에서 LNA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노이즈 피규가 뭔지를 이제 83회, 93회, 103회, 104회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RMD에 대해서는 96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프리퀀시에서 물어본 거는 108회. 그리고 이제 믹서, 밴드 패스 필터, 믹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 밴드 단으로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RF 송수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114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TX, RX, 그리고 로컬 쪽, 그리고 프론트엔드 단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더블 슈퍼헤테더 방식과 수신기의 4가지 특성을 129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4GHz 와이파이 출력이 대출력으로 송출될 경우에 RF 신호의 인체 영향을 131에 물어봤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R,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SAR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측정 항목과도 연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좀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은 2.4기가 와이파이 출력은 보통 이제 뭐 밀리와트 단위로 출력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RF 신호의 인체 영향을 받으려면 상당히 큰 신호가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대출력을 쏜다는 게. 하지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답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수신감도, 전파 손실, 잡음지수, SNR, 열잡음의 설명이 134회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요 문제와 다단 증폭기에서 LNA의 필요성과 노이즈 피겨는 요건 연관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선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측정 장비를 물어보죠. 그런 부품들을 측정을 할 때 어떤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RF단, 무선에서는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OTDR은 광 측정기죠. 그러니까 무선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오실로스코프도 있는데 오실로스코프는 솔직히 말해서 무선 쪽이 아니고 약간 베이스밴드, 신호 분석을 하는데 베이스밴드 신호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무선이랑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쪽으로 하려면 요 3가지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측정 장비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측정 파라미터를 사용하냐라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무선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로는 측정 파라미터로는 이제 VSWR이죠. VSWR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로스랑 VSWR 81에 물어봤는데 어차피 같은 문제입니다. 리턴 로스나 VSWR은 서로 수식에 의해서 이제 상호 변환이 가능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그 수식 같은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DB와 네퍼에 대해서 81에 물어봤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쓴 단위가 DB입니다. 그래서 DB가 어떤 건지, 네퍼가 어떤 건지, 이런 이제 부품들을 했을 때 저희가 DB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시벨 같은 경우가 연산도 쉽고 그리고 보기도 편하고 해서 이제 DB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측정 장비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DB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S 파라메타. 이거는 이제 S 파라메타는 크게 이제 S11, S21, S12, S22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품이 이렇게 이제 입력, 출력 2개의 포트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이제 S21까지 사용을 하고요. 만약 믹서처럼 3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죠. S, X, Y, Z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첨자가 3개가 되는 거죠. 아직 그런 것까지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투포트 부품에서는 이제 S11, S21, S12, S22 이런 식으로 4개의 S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98에서는 S 파라미터가 뭐냐를 통째로 물어봤었고 거기에서 86회, 96에서는 11, 21, 90회 21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SR이죠. Surface Observation Ratio에서 어떤 이동통신에서 이제 단말기, 저희 핸드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인데요. 이런 이제 단말기를 머리나 몸이나 태블릿 같은 거를 이제 붙였을 때 이 송신되는 전파가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게 SR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2.4기가 와이파이 출력이 송출될 경우에 RFC는 인체 영향을 따진다면은 SIR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단위 같은 경우는 SI 단위는 킬로그램 퍼 밀리와트였나요? 줄 이런 식으로 요건 어떤 질량 1kg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의 정의 보시면은 이제 132에 나왔죠. 아까는 dB를 물어봤었는데 여기는 dB가 어떤 거냐, 그리고 dB 와트와 dB 밀리와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마이너스 3dB 전력의 뜻이 뭐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입력된 신호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거치면은 어떤 출력이 dBm으로 표시될 수 있냐, 실제 계산 문제죠. 이런 걸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132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Q 팩터의 정의, 안테나 광대역화, 여기 안테나 부분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Q 팩터를 물어봤기 때문에 측정 파라미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32회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분석기 기본적인 측정 항목을 물어봤는데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 중에서 저희가 네트워크 에너지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VSWR, 리턴 로스, 그 다음에 S 파라미터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Q 팩터를 직접 잴 수는 없지만, 안테나 광대역화라고 하면은, 이게 어차피 안테나 광대역화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VSWR, 리턴 로스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네트워크 에너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